예, 팔공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담은 백성의 삶, 과거와 현재의 대화, 이런 주제로 이 시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를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접근 방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좀 사용하는지 한번 적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설화를 통해 주어진 틀에 따라서 분석해 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온달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구려 평광왕 시기 6세기 후반, 6세기 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6세기 후반은 여러분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입니다. 신라가 전성기니까 신라가 한강을 지금 누가 차지했다? 신라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강을 찾아오고 싶죠. 그러니까 전쟁이겠죠. 이런 시대죠. 그때 고구려에서는 온달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신부는 평민이었다. 이게 이제 역사적 개념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구걸하여, 구걸은 이제 거지처럼 이제 남의 음식을 받아서 사는 거죠. 모치는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한데 어머니를 모신다. 되게 이제 온달은 효자죠. 되게 이제 효자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가난한데도 자기 한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모시며, 그리고 혜진옷과 나는 떨어진 옷, 혜진옷이라는 말은 좀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로 거리를 다니나 어머니만큼은 모시는 사람.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온달의 성격을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이놈들이 나쁜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왕이 궁궐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왕은 평광왕입니다. 딸에게 너는 자주 울어 귀족에게 시집은 못 가니 바보 온달 같은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냥 한 말이죠. 이제 왕이 나중에 딸을, 왕족이니까 귀족에게 이제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들끼리 결혼하는 거죠. 평강궁전은 이미 아버지가 온달과 결혼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궁궐을 떠나 스스로 짐을 지고 온달의 집에 가서 결혼했다. 왜? 온달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렸을지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만큼은 모시고 사는, 얼마나 멋지고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공주는 온달을 인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온달은 가난했지만 결혼 후 공주의 도움으로, 공주가 보석을 좀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고구려는 전쟁 국가니까 이런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고 실력 있는 군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드디어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평민 신분이었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고,
귀족은 안 그렇거든요. 귀족은 아버지 잘 만나면 높은 장군까지 쉽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평민 출신이었기에, 비록 왕의 사위지만 평민 출신이었기에 끊임없이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력이 이렇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역시 평민 출신은 못 속여, 핏줄은 못 속여, 이런 말을 뒤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안 들어야 하니까 나는 실력이 있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강을 놓고 벌인 신라와의 전쟁 중 제일 위험한 곳에서 싸웠겠죠. 아단성에서 그만 전사했습니다. 아단성에서 귀족 장군들이 온달 장군의 시신을 넣은 관을 옮겨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였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관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온달의 영혼은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싫습니다. 자기의 시신을. 귀족이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런 식으로 놀렸을 수 있겠죠. 혹은 지금은 왕의 사위니까 바보라고 놀리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온달 장군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의 시신을 담은 관을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아. 신분으로서 차별받는 비주류의 아웃사이더의 슬픔이죠. 이 소식을 들은 공주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관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장군, 삶과 죽음이 결정났으니 이제는 돌아갑시다 하니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를, 나의 시신을 오로지 누구에게만 맡겼다? 오로지 나를 인정한 공주 한 사람에게만 맡겼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슬픈 얘기죠.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봅시다. 신라 진성여왕석이 9세기 후반의 일이다. 이 시기는 신라가 통일 후 골품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시험 내겠습니다. 골품제는 뭔가 하면 신라의 통일 신라의 신분 제도를 골품제라고 했습니다. 이 골품제는 뭐냐? 신분에 따라서 집의 크기도 다르고 결혼도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하는, 그 다음에 귀족이 입는 옷 따로, 평민이 입는 옷 따로, 이런 것들을 골품제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디에? 경주 귀족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한 요거를 골품제, 9세기 후반의 일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세기 후반에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지방 사람에게 더욱 무거운 사람, 가난하면 힘이 없죠. 지방 사람도 힘이 없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도 서울 수도권은 집값하고 문화시설이 뛰어나죠. 좋은 대학도 수도권이 다 있죠. 지방 사람은 힘이 없죠. 힘 없으면 옛날부터 더욱 무거운 세금을 때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무시했습니다. 존중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개무시 받고 이러면은 이제 니 죽고 나 죽다 되죠. 이때 경주에 지은이라는 평민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역시 신분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 들어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왜 할까요? 가난하니까, 매우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간호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나 가난하니까 엄마 죽어 이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엄마 아빠에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연은 귀족집에 들어가 쌀을 나르고 불을 지피는 힘든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노비가 되어. 여기가 있네요. 노비가 되는 희생. 노비제도, 이것도 평민도 역사적 개념이죠. 골품제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귀족, 이것도 개념이죠.
예,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진성여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연을 불러 상을 내렸다. 이하니까 진성여왕이 좋은 사람 같죠. 근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효녀 지연이라는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렸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뒷면에는 효녀 지연이 고통받을 동안 누가 돕지 않았습니까? 누가 돕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도 안 도왔고 국가도 돕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진성 여왕으로서, 왕의 상징은 국가거든요. 국가의 상징은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연에게만 상을 내렸네요. 다른 가난한 사람은 도와줬단 말입니까? 안 도와줬단 말입니까? 안 도와줬죠. 이는 매우 슬픈 이야기다. 삼국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열전 효녀 지연,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다. 마찬가지 이와 비슷한 이야기, 효녀 심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기 직전까지 안 도와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심청이를. 되게 이거 효녀 심청이도 참 가슴 아프니. 자, 요거 수행평가 문제 한번 봅시다. 선택한 요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요거는 모범 답안을 적었습니다. 모범 답안. 모범 답안 요거 모범 답안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네. 자, 한번 봅시다. 모범 답은 요거 한번 봅시다. 은달, 시대적 배경. 예,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예, 요거. 시대적 배경. 요거, 예, 요거 그대로 뭐 적으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 온달의 평민. 그릇 하나 빠졌네요. 곧 장군이 되죠.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예, 효자죠. 멋진 사람이죠. 겨우 살았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요렇게 적어도 뭐, 되죠. 요렇게 적는 게 맞네요. 예, 요렇게 적으면 되죠. 요거 선생님이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효녀 지연은 시대적 한번 볼까요? 예, 요거 기억나죠? 그대로 적으면 되죠. 평민이었으나 노비가 되죠. 그 다음에, 예, 요렇게 이제, 요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예,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모범 답안 한번 봅시다. 예, 요거 3개 제시하고 그 이유도 제시하시오. 수행평가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 역사적 개념은 옛날 이야기 속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상 부자, 재벌, 2세, 가난한 사람 등의 신분제가 있습니까? 있죠. 예, 신분제가 있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누리는 게 다르죠. 예. 예, 평민으로서, 예, 특히 이제 지연은 옛날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여자로서 더욱 요거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효와 희생. 오늘날에도 효녀가 있지요.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 맞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좀 외면하는 모습도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 선생님은 요거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품제. 신분에 따라서
골품제, 신분에 따라서 집, 그리고 결혼 상대가 달라진다. 그 개념은 신라 같은데 골품제가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이렇게 적어 보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관이 공주의 사랑으로만 움직여서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신분차별의 서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문학적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적은 거, 여러분들은 이제 온달은 요런 식으로 적으라. 선생님 모범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왜 역사책이 기록돼 지금까지 일나요? 옛날에 현실이 이렇다. 그리고 21세기는 이런 설화가 담은 목적이 뭐라고? 신분 차별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21세기에 경고하기 위해, 예. 그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돈을 번 것은, 종이 된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국가가 돕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전하고 21세기에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국가가 도와야 된다. 21세기에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걷어야 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메시지, 의도. 요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이 요거죠. 예. 간이 왜 안 움직였나? 이걸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거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1세기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지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적었는데 여러분은 다른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청소년도 너무 가난하면 이런 청소년도 있거든요. 청소년 간병 국가에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둬야 되겠죠. 돌봄 시간 조정 제도,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동안 국가가 간병인을 아픈 부모에게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바보로 놀렸다. 이거 안 되죠. 혹은 남의 약점을 놀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를 다루는 따뜻한 교육을, 특히 구체적인 해결 절차,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소수자가 있죠. 성소수자에게 너는 성소수자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차별받아야 돼, 너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 차별과 혐오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따뜻한 사회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하면 좋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혹은 하나 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죠.
너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인종차별이 그렇죠. 흑인에게 야 너는 피부가 왜 그렇게 시커매? 이런 인종차별, 왜 사람을 너 왜 그렇게 뚱뚱해? 너 왜 그렇게 말랐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혐오하면 안 되죠. 예, 예, 요런 절차를 이제 교육해야 된다. 요런 이제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